예, 연세대 2026학년도 기출문제 간단하게 해설을 해보겠습니다. 연세대는 해설지를 구체적으로 주지가 않기 때문에 학생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간단한 예시답안과 함께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유형은 전혀 달라진 게 없고요. 난이도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인 느낌이 들어요. 어떤 거는 말도 안 되게 쉽고 어떤 거는 말도 안 되게 어렵고 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걸 몇 개나 풀어내느냐가 핵심적인 변별점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와 나 각각의 관점에서 두 명 화자와 비유 장군의 행위를 설명하시오 했는데, 설명하시오는 비판 뭐 이런 게 아니고 뭐가 옳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왜를 말하는 겁니다. 왜 저렇게 행동했는지를 납득가게 얘기를 해달라 라는 요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 같은 경우에는 전혀 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냥 성정려 위에 대해서만 이해를 하면 되고, 화자와 비유는 모두 성정려의 단계까지는 오케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런데 려에서 위로 갈 수 있냐 없냐에서 화자는 같고 비유는 못 같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끝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낮의 지문이 문제인데, 보통 연대에서 영어제 지문은 꼭 나오고, 그런데 영어제 지문이 끼어 있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풀이 난이도 자체는 쉬운 편이에요. 그런데 요번에는 조금 다른 느낌. 1-2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쉬운데 1-1에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제시문 자체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월 디스턴스라는 권력 거리라는 개념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이고, 저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개념이어서 이 아이가 좀 힘들었는데, 간단하게 이해를 하면 그런 걸 것 같아요. 거리라고 해서 이게 크다, 작다로 표현이 되긴 하지만 크다는 사실 멀다고, 작다는 가깝다죠. 그러면 권력자와 피권력자, 권력이 없는 사람,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깝다와 멀다가 뭔 뜻이냐? 여기서는 이모셔널 디스턴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의 거리는 건데, 감정의 거리가 가깝다면 좀 더 친근하게 여길 수 있고, 더 가서 상담을 하고 뭐 상의를 하고 이렇게 될 텐데, 거리가 멀 때에는 상의를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단순히 복종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복종의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거를 논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으로 들어가자면 여기가 핵심적인 내용일 텐데요. 너무 지저분하게 돼 있는데 천천히 보세요. 스몰 파워 디스턴스 컨트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디펜던스가 적습니다. 그리고 컨설테이션을 하는 걸 더 선호한다. 왜냐? 감정의 거리가 가까우니까 더 친근하게 가서 상의를 할 수가 있겠죠. 싫으면 싫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거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모셔널 디스턴스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대로 권력거리가 큰 국가로 넘어갔을 때에는 의존도가 상당히 커지고, subordinates respond by either, 두 가지 방식으로 행동을 한대요. 부하들이 한 가지 방식은 그런 의존성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의존되는 대로 그냥 행동한다. 당연히 따른다라는 얘기겠고, 그런데 반대로 counter dependence, 역의존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역의존이라는 거는 뭐냐면 의존을 하지 않는다는 맞는데 거기에 거리가 멀다, 감정적 거리가 멀다가 개입이 돼요. 그러니까 너의 말을 내가 지시를 응하기를 싫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은 가서 상의를 하면서 넌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역이종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난 쉬니까 나는 알아서 할 거고 나는 혼자서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게 카운터 디펜던스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거리가 멀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그냥 가서 뭐 물어보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하거나 물어보지도 않고 시키는 대로 안 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거를 폴러라이제이션,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극단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따르는 걸 선택하게 된다 라고 특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러면 지금은 리더십 같은 걸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리더가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부하들이 어떤 리더를 따르느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밑에도 그 얘기의 연장선에서 리더십은 부하들이 따르는 방식의 구성 요소일 뿐이다. 그리고 권위도 그 따르는 방식에 부합할 때에만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 화자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는 그냥 이거 맞춰가지고 컨트롤 디펜던트한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돼. 그런데 비호 장군 같은 경우에는 애매한 게 부하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지 상관으로 해석을 해줘야 되는지가 좀 애매하고 저는 둘 다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두 가지 버전으로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까지는 그냥 다 비슷비슷한 얘기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비호를 상관으로 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상관 또한 부하들이 복종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되고 이미 비호가 부임했을 때에는 참모본부의 이익에 복종한 다수의 부하들이 있어. 걔네들의 지지를 얻어야 돼. 나는 새로운 상관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마땅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 예시에 나왔던 베르나도트 얘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리더십을 얻기 위해서 마땅한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비오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상황에서 마땅한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비오를 부하로 봤을 경우에는 이게 전체가 돼야 되는데 비오가 부하라고 설명을 해야 돼. 그러려면 상관이 나와야 돼요. 상관이 누구야? 참모본부라는 거죠. 또는 국가. 이게 전제가 되어야만 완전히 복종한 자세를 취했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하든 600자 플러스 알파 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해설지에도 뭐가 맞다고 지금 언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냥 제가 채점자였으면 둘 다 맞다고 볼 것 같아요. 근데 이쪽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짚고 가면 가랑 나 그냥 각각 설명하고 끝내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가에 따르면 가 같은 경우에는 윤리적 관점 그러니까 개인이 문제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얘는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서 발생한 거다. 그러니까 사회가 원인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점도 이렇게 대조를 시켜놓는 서술을 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이렇게 하면 1-1은 마무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2로 넘어가야 되는데요. 얘는 뭐 어려울 게 없어요. 예시 답안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마무리만 좀 보자면 권위는 목종의 방식에 부합할 때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A와 같이 백성의 특성을 일반화하기보다는 문화에 부합하는 리더십을 구축해야 된다. 이것만 살리면 되고 뭐 한마디만 더 얹자면은 뭐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뭐 이런 어휘 정도 들어가면 되고 1-2를 틀리면은 이거는 뭐 문제를 아예 풀 수가 없습니다. 1-2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2-1이 이 문제에서의 킬러 문항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라의 표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와 나 관점을 적용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문제 자체는 뭐 특별할 게 없고요. 이 도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가 문제인 건데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윤리성과 권력 거리를 각각 통제함으로써 각각의 영향력을 분석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통제한다는 게 뭐냐? 지금은 두 개의 변수가 섞여져서 A, B, C라는 결과로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이걸로. 그러면은 윤리성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권력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윤리성을 픽스시킨 상태에서 권력거리의 차이가 있을 때 어떤 영향이 생기냐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고 그러려면은 윤리성이 높음으로 픽스된 상태에서 권력거리가 다른 A, B를 비교를 해줘야 권력거리가 나오는 거고 반대로 B, C 권력거리가 작음으로 픽스된 상태에서 윤리성이 차이가 있는 B, C를 비교를 해줘야 여기서 윤리성의 영향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쪽으로 오면 이렇게 권력거리의 차이, 이렇게 윤리적 성향의 차이인데 그러면 윤리적 성향 차이 뭐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윤리적 성향이 강하면 당연히 윤리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가에 맞춰가지고 적당히 설명을 해주면 되고 이제 문제가 여기에요. 여기서 두 번째 변별점이 지어지게 되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권력거리가 작았을 때 더 자유로운 선택을 부하들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과를 보니까 권력거리가 컸을 때 국가 A가 더 윤리적 선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줄 거냐 이게 문제인 건데
요거의 수준을 맞춰봐야 돼요. 1과 2의 차이. 1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부야, 거부. 2인데 2는 문제 제기를 하지만이 중요하거든요. 결국 이행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 제기를 했다가 더 중요해요. 이게 왜 그러냐? 감정적 거리를 의미를 하거든요. 이 거부 같은 경우에 여기 설명이 없는데 문제 제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근데 느낌상으로 안 했을 것 같아. 거리가 멀어서 여기존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존은 소수가 한다고 했잖아요. 권력거리가 큰 국가에서도. 그런데 여기에서는 다수가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 거지. 윤리성이 높아. 그런데 부당한 지시를 했대잖아요. 상관은 윤리성이 낮아. 그러면 얘네가 얘네를 볼 때 인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안 하겠죠. 얘네한테 부합할 때에만 이 리더십이 설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합하지가 않아서 리더십이 서지 않는 상황인 건데 이 양 국가가 모두 마찬가지로 리더십이 서지가 않는 상황인 건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부하들이 B국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서 따진다라는 거지. 따지고 나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일단 따진다. 그런데 A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예 따지지도 않고 그냥 가지도 않고 그냥 난 싫어요 안 해요로 간다라는 거.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으로 가보면 이런 정도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핵심인 거니까. 그래서 이번 문제 아까 서두에도 설명을 했듯이 권력거리 이 개념을 얼마나 잘 이해했느냐 이게 변수가 될 것 같고요. 특히 2-1번 문제에서 이거 설명을 내면은 그리고 나머지 무난무난하게 썼으면 거의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풀어보면은 x1은 5분의 1, x2는 1 나오고요. 얘는 뭐 수평적인 팀인 거고 그래서 권력거리 낮다고 보면 되고 얘는 수직적인 팀 권력거리가 크다 이렇게 보면 되고 x3 같은 경우에 m이 몇이냐에 따라서 3분의 1이거나 m 자체거나 그렇게 나오는데 이걸 써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결과 성과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높은 m은 성과에 부정적이다. 그러니까 적절히 조율해야 된다. 그런 건데 뭐 이 2-2번 문제 같은 경우에 해설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연대 2026년 기출문제 2026학년도 기출문제 해설을 해봤고요. 첨삭이나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